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반가운 소식들, 이 암호화폐 세계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말씀들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파이투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파이투데이에 어떤 중요한 뉴스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도 그 X에 재밌는 그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판대에 있는 모든 헤드라인이 파이 네트워크로 나오니까 야, 이게 왜 모든 주요 뉴스가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오느냐, 오늘은 뭐 무슨 날인가. 그러니까 이제 답변하는 게, 혁명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당신은 파일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정말 모든 자판대에 파이 네트워크로 헤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그런 날도 언젠가 올 것 아니냐 하는 이런 희망도 한번 해보면서,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니콜라스 박사가 사토시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 게, 이 니콜라스 박사의 그 탄생이 그리스에서 이제 컴퓨터 공학을 하고 토론토 대학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다시 스탠포드에 와서 석박사를 하면서 암호화폐에 관련되는 것들을 주로 하면서 그 비트코인 백스 만드는 데 이제 참여를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 어느 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포럼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날, 바로 그날 니콜라스 박사가 GitHub의 계정을 개설하고 그때부터 활동을 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와 니콜라스 박사의 관계가 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것도 하고, 그 니콜라스의 이름 자체가 거꾸로 하면은 사토시라고 그 포현될 수 있는 이런 이름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등등 하니까, 이와 같은 그런 그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업무적인 얘기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처음에 1센트 1달러 할 때 이렇게 지금 뭐 올라가리라고는 예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암호화폐 세상은 생길 수 있으니까, 언젠가 우리 파이투데이라든가 내년에 파이데이라든가 이럴 때 좋은 소식들을 항상 기대하면서 우리는 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최근에 유튜브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이런 그 일론 머스크의 딥페이크를 사용한 암호화폐 사기가 너무 많다, 이 상당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아직도 이 AI 기술에 의해서 이 그림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게 가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실제 같은 그런 목소리를 내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안 속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파이코인을 하는 분들은 이런 그 딥페이크의 스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말씀도 전해드리면서, 최근에 제가 몇 통의 이메일을 받았는데도 거기에도 이제 그 라스트 리마인더라고 하면서 VIP 프로그램에 조인을 하면은 좀 더 마이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당장 가입을 하면은 파이 네트워크에 상당히 도움을 당신 받을 수 있으니까 조인을 하라, 이런 메시지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오는 걸 보고 저도 이제 그 아예 차단을 시켜버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개의 비밀 구조는 절대 노출되지 않으면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까, 가면 갈수록 본인의 비밀 구조는 언제든지 별도로 보관하고, 또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랫동안 그 파이 네트워크 채굴만 하고 그 사이에 어떤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비밀 구조를 노출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소식 잠깐 전해드리면, 국내에서는 금융위에서 7월 19일 날이 이제 다음 달 7월 19일 날이 가상자산법
가상자산법이 국무회의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실제 발효가 된다고 보면은 그때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 총망라해서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에 위원장은 이제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상자산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가상자산 사업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이제 참여자가 업무 관련 3급 공무원, 법률 전문가 또는 교수, 업계 종사자, 소비자 보호 전문가, 정보 보호 전문가 이렇게 해서 한 열 몇 명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도 이제 이 가상자산법이 만들어지면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하고 신탁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직접은 관계는 없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은 은행을 보고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에 예치 신탁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별도로 해서 거래소가 망하더라도 예치했던 돈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뭐 이게 좀 달라졌는데,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좀 보기가 좀 그렇고, 그리고 또 3개월마다 상장 자격을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치코인이라든가 국내 단독 코인으로 이제 등록되어 있는 쪽에는 상당히 피해가 있을 것 같고, 미국이나 영국 등 규제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그 2년 이상 거래된 암호화폐는 심사에서 완화시켜 준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 가상자산 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하고, 우리 파이코인이 앞으로 상장은 당장 아니지만은 여기에 어떤 심사 조건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이와 같은 것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미국 상원 의원 중에 이 텍사스에 있는 상원 의원 중에 비트코인 채굴기가 세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화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분은 테드 크루즈라고 제가 작년에 한번 이제 텍사스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소개를 했을 때 그때 이분을 제가 소개했던 것들은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으면서 텍사스주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위한 지구상의 오아시스가 되길 바란다. 이와 같은 포인을 하면서 법안을 몇 개를 만들었는데, 그 워싱턴 거기에 국회의사당 안에서 판매자와 공급업체가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도 하고 뭐 상당히 여러 활동을 했길래 저도 꽤 관심 있게 이제 이분을 들여다봤는데, 이분은 이제 보는 시각이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가상자산 산업을 망치고 있다 하는 이런 포인을 주로 많이 쓰고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정치인들이 좀 많이 변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을 하면서 암호화폐 지지 법안을 주로 만드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기를 세대를 보유함으로써 자기 본인도 이제 이런 그 채굴 클럽에 가입됐다는 이런 포인트를 이제 쓴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이분은 또 한때는 뭐 미국 대선 후보로 나올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본래 엄마 쪽은 카나다 쪽이고 아버지 쪽은 아마 쿠바에서 이민을 왔던 후손인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복잡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싫어해서 북한에 대해서도 좀 자주 언급을 하고 나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은 좀 그쪽 쪽인데,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가상화폐 뭐 거래업체에 세금을 내게 한다든가 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다든가 하는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많이 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테드 크루스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봐라. 요즘은 이제 한때는 트럼프하고 상당히
좀 갈등 관계에 있다가 요즘은 뭐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니까,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하니까 이런 암호화폐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 이분이 이제 채굴기를 세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비트코인 채굴 커뮤니티에 있는 마라톤 디지털 CEO는 엄청나게 환영을 한다, 이런 포인트 쓰기도 하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좀 암호화폐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분이 했던 말은, 민주당이 주로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이유는 암호화폐를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이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것도 중국이 이제 암호화폐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민주당은 암호화폐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싫어하지만은 공화당은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할 것이다, 뭐, 이 같은 포인트도 했던 것 같아서 관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정치가가 이제 관련돼서 법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법안 중에, 이번에는 이제 연방소득세, 미국 연방소득세를 비트코인으로 납부가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원에서 이제 법안을 발의했다 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제 몇 개의 주는 이미 그 암호화폐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뉴저지라든가 켄터키 주에서도 그렇고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도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연방 소득세는 아마 이분이 처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이제 미 공화국 소속의 맷 케이츠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발의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납부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 제공을 동시에 이제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이 이제 가상자산이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첫걸음이며, 미국은 과세제도 개선으로 기술 발전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세제도를 암호화폐로 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에 엄청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과세제도에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이 맷 게이츠라는 의원은 엘살바도르 방문 후에 이게 정말 암호화폐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엘살바도르에서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쓰고 있고 모든 그런 긍정적인 면을 보고 와서 이 내용을 발의했다고 하니까, 뉴스에 나오는 그런 그 엘살바도르의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실제 어떤 내용을, 긍정적인 걸 보고 왔다, 이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그 마운트 콕스의 물량이 이제 매도 압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실제 갤럭시 리서치 총괄은 그런 그 마운트 콕스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매도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걸 보고, 이게 이제 마운트 콕스 채권자들에게 이제 비트코인을 분배를 7월 달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매도를 시작하면은 많이 이제 문제가 될 것 아니냐, 이러면서 마운트 콕스가 94만 비트코인을 이제 해킹을 당했는데, 그 당시 94만 비트코인은 한 4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읽고 나서 한 15%는 이제 찾았다. 그러니까 14만 개 비트코인은 복구를 했다. 이러니 그 13개 비트코인 복구한 것이 현재 90억 달러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분배를 하더라도 개인 채권자들에게 찾아가는 코인의 개수는 한 6만 5천 개 정도 될 테니까, 6만 5천 개의 10%를 매도한다면은 6,500개 정도를 이제 매도할 것이다. 그런 물량 정도는 이제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트코인 하락이 이런 그 마운트 콕스 채권 상황에도 물론 영향을 있지만은, 이제 독일 정부가 또 비트코인을, 압수했던 비트코인을 이제 대량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우선 이런 것들보다도 이제 거시 경제가 이런 암호화폐의 하락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 파이오니어들도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걱정을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파이코인이 만들어져 갈 때쯤 되면은, 오픈넷 갈 때쯤 되면은 이와 같은 문제들은 해결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와 같이 암호화폐계는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은 항상 우상향으로 지금까지 되어 왔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뭐 파이코인이 앞으로 상장됐을 때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 3년 내에 앞으로 이제 은행에서도 이런 가상자산을 취급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홍콩 금융기관에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해서 통계를 잡았던 걸 보니까 한 85%가 3년 내에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응답자의 65%는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을 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는 뭐 2, 3년 내에 정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은행의 기존 은행에서도 많이 진출해서 이제는 기존 금융권과 암호화폐 산업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되어가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그 브릿지 코인으로 역할하고 있는 뭐 리플이라든가 스텔라라든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이제 파이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암호화폐와 기존 금융과의 어떤 융합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곧 올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줄리언 어산지, 이 줄리안 어산지의 기사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 줄리안 어산지라는 위클리커스의 설립했던 친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미국 정보를 공개를 했다. 실제 공개를 했다기보다도 이 리커스에 이제 올려서 그것이 그 주요 언론사의 한 5군데서 이제 이미 공포를 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내용을 초창기에 올렸다 해서 상당히 이제 곤욕을 당하고 고소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 망명도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2010년도부터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군사 정보 분석을 하는 어떤 첼시 매닝이라는 친구가 유출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의 어떤 미군들의 어떤 그런 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미국은 곤욕스러워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누설했던 이런 어산지를 상당히 기소를 시켜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오래전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어산지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마스터카드라든가 심지어는 페이팔에서도 계좌를 차단시켜버리고 등등 하니까, 오히려 어산지는 이런 그 기존 금융의 계좌가 없어지는 바람에 2008년도부터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채굴해 오고 했던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채굴했던 것이 모금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했었는데, 이 덕분에 그 어산지가 0.06달러에 채굴하고 구매를 했던 것들이 나중에 5,800달러까지 이제 올라갔으니까 엄청난 거기에 이제 이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어떤 면에서는 망명을 하면서도 그거 가지고 충분히 이제 쓸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산지 때문에 처음으로 세상에 주목을 받게 된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어산지가 이런 그 중요한 정보를 노출하기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을 때 어산지가 비트코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등등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여기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포럼에서 했던 글이겠죠.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는 직접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위클리커스가 비트코인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을 했다. 위클리커스가 벌집을 건드렸고 벌떼가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 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위클리커스가 좋은 의도로 암호화폐를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부에 반하는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생겼던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모양새이 되니까 도대체 누가 암호화폐를 만들었냐고 하면서 벌집을 건드렸고 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고, 다른 상황에서 주목받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표현을 썼던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얘기가 이 비트코인을 여산지가 좀 더 다른 쪽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내용을 보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런 그 줄리안 여산지가 어디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보다도 야, 암호화폐를 알리지기 했던 그런 큰 역할을 했구나. 제가 이제 미국 정보의 큰 내용을 이제 오픈했다가 폭로했다가 이제 지금은 러시아로 망명가에 있는 그 스노든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 스노든이 했던 그런 정보를 통해서 야, 이렇게 개인 정보들이 엄청나게 노출되고 있고 미국은 우리의 개인 정보를 미국이 아닌 개인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른 데도 나쁘게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는 그 웹3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내세웠던 것이 이제 웹3가 만들게 된 그런 동기를 스노든이 이제 주었던 것처럼, 이렇게 암호화폐가 공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는데도 이런 여산지가 기여했다 하는 말씀도 한번 전해드리는 것도 흥미있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산지의 모든 계좌를 이제 페이팔에서 이제 차단했다고 그러길래, 페이팔은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나서 만일에 일론 머스크가 만일 그 당시에 그 여산지가 있을 때 있었다면 차단하는 이런 행동을 안 했을 텐데, 결국은 페이팔을 이제 다른 곳에 팔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런 것들에 차단을 하는 이런 것들 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트위트의 내용을 옛날께 저도 기억이 나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X를 이제 지금 만들어진 X를 인수하고 나서,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처음으로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을 달았던 내용이 폭로 전문가인 줄리안 어산지하고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에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봤는데, 한 3시간 만에 한 110만 건이 여기에 이제 반응을 했는데 80%가 사면을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언론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트위터를 확보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하는데, 이렇게 뭐 폭로를 했던 이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를 이제 얘기했던 것은 언론의 자유 아니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암호화폐 이런 쪽은 탈중앙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정보 노출과 관련되는 것도 공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규제를 받는 이런 것하고 좀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암호화폐 전문 입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암호화폐가 실제 기존 금융하고 잘 쓰려고 그러면은 규정 준수를 시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규정 준수를 해가면서 앞으로 기존 금융권하고 이런 규제를 잘 수용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리면서, 파이투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지 어떤 소식이 올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금년 말에 오픈넷 가겠다는 그런 니콜라스 박사의 얘기를 믿고 한번 기다려 보면서 지루한 채굴도 계속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